안녕하세요. 3세대 코칭 TV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코칭 핵심 역량에 대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오랜만인데요. 우리 교수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도에 처음 뵙겠습니다. 박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양미영 코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오랫동안 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해 왔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코칭 대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코칭을 조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칭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 '타인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코칭하는 일이 다 타인의 성장을 위하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우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교수님들과 권경수 코치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미영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런 코칭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오늘 같이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양명 코치님과 같이 나눌 주제는 어떤 걸까요? 핵심 역량 3번에서 코칭을 합의하고 유지하다라는 그 과정으로 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칭 핵심 역량 3번. 네, 이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실행 지침도 아주 많고, 그렇죠? 거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양면 코칭, 그러면 네. 기왕에 코칭 핵심 역량 3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셨으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코칭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음, 번째로 좀 코치다운 존재로서의 역량이고, 두 번째는 음, 코칭을 하기 위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핵심 역량 1번하고 2번에서는 코칭 음, 윤리와 코칭 마인드셋을 다루면서 코치다운 존재로서의 역량을 좀 다뤘다고 하면, 역량 3번에서는 코칭이 좀 실제로 구현이 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핵심 역량이 첫 번째 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코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면화하는 것도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코칭 마인드셋을 체화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코치의 존재에 대한 역량이다. 음, 그 얘기죠. 예. 네, 맞습니다. 소위 비잉에 대한 코치의 비잉에 대한 역량이고, 그리고 3번은 이제 실제로 코칭을 하는 행위의 첫 번째 역량, 두잉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이다. 그래서 첫 단추라는 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양미영 코치님 첫 단추라는 의미를 조금만 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라는 건 사실 옷을 낄 때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이렇게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칭 핵심 역량에서는 좀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코칭 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고, 전반적인 코칭 계획과 목표에 대한 합의, 그리고 각 세션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합의를 잘 다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칭 관계에 대한 합의 같은 경우에는 코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코칭이 아닌지에 대한 합의부터, 코칭 관계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 그리고 코칭 진행하는 방법이나 비용, 기간, 비밀 보장, 또 재반 요소, 이런 것 등이 코칭 관계에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협력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보면 세션에서의 사실 초점이 맞춰진 주제와 그 목표 설정을 위한 합의 과정, 그리고 그에 따라서 코칭을 진행을 하는 첫 단계라는 측면에서 이 핵심 역량 3번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진 주제, 그리고 목표,
이게 잘 설정돼야지 코칭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첫 단추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코칭 관계에 대한 합의는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전반적인 코칭 계획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주제를 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이 큰 주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주제를 쪼개고 그리고 실행 가능한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그 깔때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크지만 그 부분을 점점 줄여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주제를 초점화시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칭 세션이 끝나면 무엇이 좀 명확해지셨으면 좋으시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오늘 코칭이 끝났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라는 이런 좀 질문들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각 세션의 그 목표와 목적에 대한 합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코칭 계획과 그 목표 합의 이후에 그 개별 세션이 진행될 때마다의 그 각 세션마다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합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거, 코칭에서 목적이라는 것은 코칭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그 결과이고요. 코칭 세션의 목표는 기대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그 행동, 조치와 성공의 척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성공 척도를 좀 정해놓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그 세션의 목표와 목적이 코칭의 목적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코칭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코칭 대화에서 물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야겠죠. 주제도 정하고. 그럼 목표와 목적을 딱 정해 놓는다는 게 실제로 코칭 대화 과정에서 어떤 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 놓는다라고 하면 그 코칭 자체가 고객 음, 중심으로 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음, 그런 부분들, 그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정확하게 이루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그 코칭으로 진행이 잘 된다라고 하면 현재와 목표 사이가 좀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서 쭉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칭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갭이 생기게 원래 되어 있는데 그 갭이 음. 점점 이제 코칭을 통해서 채워짐으로써 저희가 역량 8번에서 보면은 고객의 그 성장을 위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한 행동 계획까지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역량 3, 음. 네, 역량 3번에서 좀 방향과 초점이 잘 맞춰지고 코칭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고객의 성장으로 잘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양명 코치님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이제 텍스트로 많이 보기는 하는데 실제로 코칭 장면에서 코치들이 이걸 참 어려워하거든요. 저도 참 어렵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코칭 장면에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 네. 우리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처음에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인지 아닌지는 처음에 얘기를 꺼낼 때는 잘 모를 수가 많아요. 근데 진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 역량에서도 탐구한다, 탐색한다는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것에 맞춘 이제 초점, 맞춰진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된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내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또 하나는 하고 나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생각나고 하고 나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제 그걸 고치는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얘기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중에서 어떤 얘기를 제일 하고 싶은가요? 그렇게 또 물어봐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탐구를 하고 탐색을 해야만이 초점 맞춰진 주제가 설정이 된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국어는 왜 배운 줄 아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국어 시험 잘 보려고? 네, 주제 파악하려고 국어 공부한다. 그래서 주제 파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권코치님의 답에는 많은 탐구와 많은 실습과 많은 또 실패와 또 실행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더 보탭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탐구와 실행에 이어서 실패라고 또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또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많이 실패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또 좀 정리가 됩니다. 양면 코치님 네. 어떠세요? 저도 권경수 코치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 느끼려고 하면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실패할 일들이 참 많이 남았구나. 그걸 네. 즐기면서 코칭을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주제 파악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삶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걸 코칭에 적용한다면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양명 코치님,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양 코치님, 그러면은 우리 코칭 역량 3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양명 코치님이 이렇게 코칭을 하시면서 코칭 역량 3번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실패했거나 또는 성공했거나 하는 경험을 되살리면서 코칭 합의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제가 이제 코칭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좀 빼먹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제가 좀 이제 소홀했던 부분이 그 세션마다의 코칭 계획과 목표를 잡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코칭 시간을 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코칭의 시행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합의하는 부분하고 그 목표에 대한 성공 척도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좀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특히 안 되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 목표에 대한 성공 척도를 좀 정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음, 원하는 것과 그 달성할 여부, 측정할 그 성공 척도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성공 척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코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음,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서 제가 코칭을 1시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막 1시간 반 이상이 진행이 돼서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공 척도도 좀 잘 정해보면 코칭의 방향성을 잘 맞춰서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성공 척도. 다른 데서는 일반적으로 잘 못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원하는 그 목표가 코칭 합의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네.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척도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뭐 10점 만점 중에서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코칭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를 조금 이루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루었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과정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코칭 역량 3번이 코칭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끝에 가면은 코칭을 어떻게 끝낸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객과 함께 코칭 경험을 존중하면서 코칭 관계를 종료한다. 근데 코칭 시작하는데 왜 그런 끝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중간에 고객과 함께 코칭 경험을 존중을 하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합의하는 부분에서도 고객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지지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코칭 합의가 또 원활하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칭 합의 과정은 사실 첫 단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역량 8번까지 이루어졌을 때 아까 전에 한 방향 정렬로 이루어지고 방향성 초점이 맞춰지면 고객의 성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를 잘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코칭 관계를 종료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서 고객이 원하는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지만 복잡하게 느껴졌던 3번 역량에 대해서 뭔가 좀 술술 좀 풀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역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우리 양코치님 먼저. 저는 그 코칭 역량 3번을 설계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집을 오. 지으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 설계도가 잘 만들어지면 코칭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설계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떠오른 생각인데요. 기차의 레일이 생각이 났어요. 3번 핵심 역량은 기차의 레일을 까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딱 깔아 놓으면 그 방향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기차의 레일을 까는 것이다라고 방금 생각을 했습니다. 양명 코치님과 교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와우, 천재시네. 저는 코칭 핵심 역량이란 책에서 그런 말을 썼어요. 파워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코칭 핵심 역량의 첫 단추, 시작의 첫 단추, 그런 측면에서 Power of Alignment, 한 방향 정렬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처음 시작과 끝을 잘 만나게 해주는 출발점이다. 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시작과 끝이 만나는 출발점이다. 이 말씀도 너무 멋있고 우리 양명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다. 이 말씀도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3번 역량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레일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코칭 핵심 역량 3번을 우리가 이 토론을 하면서 토의하면서 음. 그런 나름대로 학습을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명 코치님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권 코치님 또 좋은 안내 감사하고요. 코칭 핵심 역량을 잘 학습하고 구현함으로 해서 정말 좋은 코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3번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코치님들께서 코치로서 성장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3번 핵심 역량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우리 양명 코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해안을 나눠주시는 우리 교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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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